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다 한 게 바로 리플 코인이죠. 자, 그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고 다시 내려온다. 자, 리또 속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다시 한번 7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스테이블 코인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SEC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리플 코인과는 3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치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상승력보단 하방 압박을 더욱더 많이 받는 리플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758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리플 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바닥 구간을 이제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어딥니까? 650원, 6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는 이제서야 반등 구간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온 거냐? 아닙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리플 코인은 1,000원 이상에 있는 분들, 1,500원 이상에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입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단가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 못하죠.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SEC가 리플을 놔줄 것이다. 악재성 이벤트가 이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 리플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플코인 올라가면 영상을 찍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코인 750원을 돌파했다.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 시점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올라온 단가도 아니고 이제야 반등 구간을 찾은 단가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이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보셨는데 진입을 못했던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 하도 악명 높았으니까. 근데 SEC가 이제는 리플을 놔줄 것이다. 이제는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 전망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연설 중에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트코인과 리플 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왔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 그 트럼프의 피격 사항과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또한 아랫부분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리플코인 이제야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 거니까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을 무조건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게 현재 시장이니까 안정적인 저점에 확실한 저점 라인의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고, 매도 또한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면서 처리해 드리는 거니까 비중을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비중을 100% 몰빵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코인 20%의 급등력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은 종료를 임박했나? 이게 7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자,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 내용이죠. 리플코인의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작년이죠.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3일, 미국 시간으로 7월 12일입니다. 이 날짜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왔고, 코인 시장은 SEC한테 한 번 승리를 거뒀다라는 부분이 2023년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7월 13일 날짜에는 해당되는 SEC와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라는 부분의 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트럼프 피격부터 보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 볼게요. 자,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비트코인 3%가 껑충 뛰어 올랐고, 리플은 일주일간 20%의 상승률을 갖고 왔다. 자,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리플이 올라갔던 거는 아닙니다. SEC와의 소송 결과가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기대감이 높이 올라가면서 상승력을 가져왔던 거고, 비트코인이 올랐던 거는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 해당되는 미 대통령과 트럼프가 한바탕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트럼프가 피습을 당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피습을 당해도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렵죠.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겨냈다.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죠.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 대통령은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니까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확실히 틀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부분이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 CEO 역사적으로 리플과 SEC의 판결 1주년을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고,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이 어젯밤 8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 SEC는 다음 주 리플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게 7월 18일 날짜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소송의 합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효과를 가져옵니까? 리플코인 드디어 SEC의 악재에서 벗어나는구나. 자, 이만큼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악재를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리플코인이 20%가 넘는 상승력을 이번 주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해당되는 SEC의 문서 내용에서 확인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SEC 정보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7월 18일 날짜로 SEC와 리플 코인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 공개 멘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내용은 가장 최근의 속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1일 날짜, 미국의 SEC는 팍소스의 조사를 중단했다, 비증권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7월 12일 날짜, 미국의 SEC는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를 조사를 중단했다. 이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바이낸스 건도 있었죠. 자, 바이낸스 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이낸스가 2차 판매를 했던 내역은 해당되는 소송에 제한을 한다. 미국 법원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미국 법원 쪽에서는 SEC에 기각을 했습니다. SEC가 소송 신청했는데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과 비슷합니까?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리플 또한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관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고 발표했던 그 부분에서 이 기관한테 판매했던 거, 다시 한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미국 법원은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SEC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져오거든요. 또한 청문회 내용도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지난 청문회 내에서 미국 CFTC는 어디입니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SEC와의 라이벌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네가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EC와는 정반대죠. SEC는 70에서 80%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CFTC 위원장은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은 알겠어. 그러면 CFTC 너희가 암호화폐 규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만큼 SEC가 지금 현재 굉장히 사면초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미국 현재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임명했던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대선에서 진다라고 한다면 이 SEC의 힘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위상이 높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집권 시절에 SEC뿐만 아니라 패드,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빨리 낮춰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현재 리플코인 말씀드렸던 SEC와의 악재성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이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SEC와의 합의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리플과 SEC 합의 안 되고 또 불발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 그간 SEC와 리플은 많은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대선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에서 바이든 이 두 가지 중에 바이든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윤곽되는 부분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펼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24년 대통령 선거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SEC한텐 정말 힘이 빠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또한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니까 들어오시면 충분하겠죠. 자, 리플코인의 모멘텀도 확실하고 리플코인의 악재성 이벤트도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이다. 그 부분들 때문에 반등 구간을 가져온다. 그럼 이 시점에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하나만 짚어보고 갈까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홈페이지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리플코인 홈페이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다 은행입니다. SABB, 비테크, SCB, SBI, 로켓풀. 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다 여기에 몰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리플의 관계사, 리플의 고객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부르고 있는 이 고객사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중요한 거는 CBDC입니다. 자,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그리고 미국 연준 또한 러시아, 중국 각국의 모든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플 코인이 확실하게 IMF와도 연결관계가 높죠. IMF는 뭐라고 합니까? CBDC를 개발할 때 리플과 함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을 때 물론 리플이 SEC한테 압박을 받았다. 그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짜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엄청난 하방 압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해소가 다 되었죠. 어떻게 됐냐? 한번 보시죠. 물론 마운트 곡스 물량은 아직 매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56회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바이든까지 하락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게 7월 5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5% 넘게 빠졌으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량으로 떨어지는 것들 고래들은 절대로 이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현재 그냥 코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바로 비트코인 ETF 때문에.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이 운영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 자금이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고, 그 펀드이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권 자금의 지지 라인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떠한 말이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대거 물량이 풀릴 것인가, 투자업계는 마운트 곡스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니까 이걸 보세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양이 3.11억 달러를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6거래일 연속적으로 유입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3일 날, 전날이니까 7월 12일 날입니다. 자, 6거래일 연속적으로 유입되었다. 말씀드렸던 7월 5일 날짜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래들은 유입되었을까? 왜 순유입되었을까?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저평가, 확실한 저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더군다나 독일 물량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죠. 독일 물량은 뭡니까? 자, 독일의 매도 압력을 모두 흡수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어제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이거든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단가는 58,480억 달러. 24일 동안 4.98만 개가 매도가 되었는데 전량 다 매도가 되었고, 독일 정부는 이제 0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매도가 나올 물량이 다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를 작용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SEC도 조사를 중단했어. 그리고 이 변동성이 사라진 그 리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변동성 사라진 리플, 미스테리한 1억 5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이 되었다. 이게 6월 7일이었거든요.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블록딜입니다. 블록딜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는데 다시 끌어올렸죠. 근데 이 단가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700원이에요. 자, 블록딜이라는 건 뭡니까?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딜을 했다는 건 이 매도자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죠. 자, 7,8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이 매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고래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고래가 매수했던 단가, 물론 블록딜은 디스카운트가 되었을 거니까 700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낮은 단가였겠죠. 근데 700원보다 더 떨어진 단가 600원, 600원보다 더 떨어졌던 550원까지 향했던 리플 코인, 이 고래가 심기가 매우 불편했겠죠. 어때요? 당장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저점에 이들은 무엇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저점 매수 라인을 가져간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바닥에 있을 때, 개인들은 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을 때 고래들은 이 물량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5% 빠졌을 때처럼, 리플 코인도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은 더욱더 많이 움직였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야 반등 구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매도하냐? 그게 아니죠. 매수와 매도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영상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드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길었다는 거.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아닌 것 같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급등 절대 안 시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변동성에 맞춰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